자, 10번째 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방장원님, 굿딸기님.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굿딸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분 사연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 사연이 약간 좀 보통의 사연과는 다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온 붕어 형님 오랜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집 근처 동네에서 기타 학원을 취미 레슨으로 2군데 받았습니다. 음악학원 취미반, 수강료 싼 건 절대 아닙니다. 한 달에 15만원 정도 냅니다. 부모님이 수강료를 내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음악학원은 부모님이 추천해준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녔던 학원은 통기타 타브 악보를 가르쳐주고 강사가 정해진 교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그 교재를 통해서 수업과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배우면 배울수록 진도가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았고 하루에 많이 나가야 1, 2페이지였습니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강사가 별로 실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학원에서 가르쳐준 주법 방식대로만 수업을 나가니까 진전이 하나도 없고 저는 암기식으로 배운 방식 주법대로만 계속 수업이 진행되더라고요. 배운 사람 입장에선 5손 악보도 배우고 싶고 핑거 스타일도 배워야 하는데 저는 그 학원 다니면서 배운 게 없습니다. 수강료는 계속 늘어나는데 배운 건 하나도 없고 결제한 덩어리만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배운 게 없다라는 게 학생 기준에서 수업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고 부족한 것에 해결책을 못 냅니다. 모르는 수강생과 3대1 수업을 통해서 그룹 레슨으로 배웠는데 이 학원에서 6개월 다녔고 5손 악보 간보려던 시점에 관둔다고 말하고 관뒀습니다. 부모님하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두 번째 제가 인터넷 후기를 믿고 본 다른 실용 음악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후기가 상당히 괜찮고 좋았습니다. 학원 상담실에서 상담하던 당시에 2명의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원 수업 때 음악이론 A, B, C, E, F, G부터 기타에 접목시켜서 하나하나 코드 찾는 연습한다고 분명 설명 들었고 상담사분들이 강사 프로필 사진이랑 경력이 적힌 책자 같은 걸 보여주더니 저에게 강사를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술대 기타 전공이라고 써져 있길래 생각보다 잘 가르칠 것 같아서 배웠습니다. 막상 실제로 수업을 듣고 나서 전혀 그렇게 수업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첫 수업 때는 제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강사가 나중에 오래 배우면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경우는 외부에서 바쁘게 공연을 뛰고 와서 항상 저의 레슨 장소에 와서 헐떡거린 숨으로 진도를 나가더라고요. 길거리나 공연장 버스킹도 간간히 오래전부터 하던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집중력도 떨어질 것도 분명했고요. 이 강사도 정해진 교재를 프린터해서 주법이 들어가 있고 그 주법만 연습하는 식으로 수업을 나가는데 처음 한두 달은 잘 가르친다는 느낌이 받아서 계속 추가 등록해서 다니게 됐는데 가면 갈수록 가르치는 실력이 형편없는 겁니다. 첫 번째 학원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수업을 나갔고 수업 진행은 제 방식이 아닌 강사 방식대로 나갔고 강사 성향이 저하고 크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 앨범을 팔고 돈을 버는 것 같은 프로 세계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약간 돈 내고 수업받아도 수업을 대충 하는 느낌이 듭니다. 수업하면 할수록 강사가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수업 시간 5분 남았는데 시간 잘못 재서 이미 끝났다고 해서 나간 적도 있었고 수업 끝나면 질문 자체를 못 받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5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착각해서 수업 끝내놓고 질문 안 받는 게 너무 아니다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날은 1시간 동안 노가리만 까다가 수업이 끝났는데 제가 사적 질문하다가 끝났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 기타 수업 하시던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기타 레슨을 잘못 배우고 있다면서 솔직히 1년이면 분수 코드 다 배우고도 남을 기반이라면서 왜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었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인터넷 후기는 한 달 체험하고 블로그에 무료 레슨 같은 사람들이 그 학원에 대해 좋게 수강평을 써놓은 글이더라고요. 카페 다른 회원분은 그 강사가 프로의식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프로 측에 물들여서 성향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다른 학원 강사들도 분수 코드 종류별 처리 방법 같은 건 학원에서 배우고 그만뒀어야 된다면서 왜 그런 걸 안 배웠냐고 하더라고요. 강사도 성함도 써져 있고 사진이나 네이버 프로필도 등록되어 있는 강사더라고요. 두 번째 학원에서 잘 다니다가 6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강사 교체를 요구했고 저한 강사는 교체는 불가능하고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인터넷 후기에 나온 강사가 제가 고른 강사가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강사와 연락처 교환도 금지며 수강생과 상담사들을 통해 카톡으로만 소통하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후기에선 다른 사람은 상담사 연락처 적힌 명함도 받았다던데 저는 그런 것도 못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네가 선택한 학원이라면서 네 돈으로 돈 내고 다니냐면서 대판 저를 갈궜고 그로 인해 빡친 제가 학원 상담사들하고 대판 다툰 것 같습니다. 완전 싸움 느낌은 아니고 이것저것 따지는 식으로 고분하게 갔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박자를 못 맞춘다고 핑거 스타일은 못 나간다고 상담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학원 측에서 원래 환불 안 되는데 특별하게 해주는 거라면서 마지막 4일차 수업 4만원 딱 환불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돈 받자마자 남자 원장이 빡친 목소리로 환불해줬고 더 이상 따지지 못하게 하면서 이 학원 못 다니게 하더라고요. 첫 상담가실을 인정하면서 상담실에서 설명해준 방식대로 그렇게 수업이 안 나갔냐면서 의외로 보더라고요. 우리한테 학원 규정을 먼저 물어는 받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현재 기타 간단한 타브 악보도 볼 줄 모릅니다. 그 학원들에서 배운 주법 방식들은 다 잊어버렸고 칠 줄 아는 곡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1년 배운 실력과 기강이라는 게 믿기지도 않습니다. 여태껏 사회에서 돈 들여서 무언가를 배울 때 지도하던 사람이 대충 수업을 한다던가 그런 느낌은 전에 다녔던 수능학원 빼고는 겪지 못했는데 심각한 상태로 보이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강사가 실력이 부족해 못 가르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돈을 받으면서도 수업하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다툰 게 많이 후회가 됩니다. 최소 중립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학원이 개판으로 운영하던 강사가 마음에 안 들던 꾹 마음속에 참고서 그만둔 시기에 중립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가 도움을 받거나 그 학원에 다시 다닐 기회조차 지금은 잃어버렸으니까요. 학원 측하고 저의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중립적이라도 개선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첫 번째, 원래 시종 음악학원이든 음악학원들이 하나의 돈 장사라서 학원 진도를 잘 안 나가나요? 두 번째, 전적으로 강사, 상담사, 저의 잘못 중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가요? 세 번째, 상담사하고 대판 다퉜는데 이미 적대관계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관계 양상을 적대 이전으로 되돌리는 건 힘든가요? 네 번째, 상담사들 명함조차 못 받았는데 상담사 측에서 저만 만만하게 본 건가요? 다섯 번째, 후기라는 게 안 좋은 후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인터넷 보면 100개 후기 중에 1개 정도만 단점이 써져 있던데 원래 그런가요? 여섯 번째, 이 학원들한테 돈 시간 낭비만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겐 큰 손해가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하네 이분은. 이마켓님 어서오세요. 여전하시네요. 아니 학원에서 쫓겨났다고? 나 솔직히 학원에서 쫓겨난 거 처음 보네 진짜. 아니 돈 내고 수강을 듣는데 학원을 따졌다가 밴 당했다고요? 야, 현실 밴이네 현실 밴. 현실 차단이네요. 야. 아니 음악 학원을 왜 다닌 거야? 아니 음악 학원을 왜 다녀요? 아니 님 음악 타고 다닐 시간 없잖아요. 요렇거니.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줬다고 했는데 부모님 지금 돈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음악 학원을 부모님이 강요로 다니게 됐다고? 아니 부모님이 음악 학원을 강요로 보낸다고요? 아니 님 한두 살 먹은 어린애 아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다 큰 성인의 부모님이 강요로 학원을 음악 학원을 보낸다고? 아 18년도 그럼 요즘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걸 학원 말도 들어봐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저분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이 사연 할 때 얘기했죠. 이분 얘기는 보통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전제를 깔았습니다. 예. 왜냐면 이분이 저기 굿 딸기님에 적어놨죠. 원래 닉네임이 딸기였어요. 딸기인데 이분이 헛짓거리 많이 밴 당했는데 부기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부기적으로 들어온 거야. 이미 차단 당했던 사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예. 학원 말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돼. 나는 이 생각 들어. 이분이 오죽했으면 학원에서 돈을 주고 오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왜냐면 이런 경우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학원 측 입장에서는 다 수입원이니까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돈을 줘가면서 오지 말라고 했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학원도 서비스업이거든요. 학원에서 뭐 막말하거나 뭐 갑질하면 본방 소문나서 안 좋잖아요, 여러분.
따진 걸로 한 것 같진 않은데. 예.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분이 기타에 소질이 없다는 걸 확실하네요. 그거 하셔야 돼. 자, 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원에서 배운 걸로면 안 돼요. 학원에서 배우고 집에서 따로 연습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악기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악 시간에 그냥 불 줄 안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코드 같은 거. 일단 확실하게 소질 없네요. 예, 님 기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기타라는 게 음악 악기 다루는 게 굉장히 재능적인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악 시간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단소할 때 못 부르는 사람 죽어도 못 불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음악 악기 다루는 거는 약간 좀 이 다루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학원에서 배우는 걸 끝나면 안 돼. 학원에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연습해야 돼요. 배운 거 안 까먹게 하려면, 감각적 유지하려면. 계속 내가 시킨 거 계속 반복하고 해야 됩니다. 본인이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본인이 박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본인만 못 맞췄을까? 다른 사람들은 맞췄을 텐데. 자, 여기 보면, 진전이 하나도 없고, 저는 암기시로 배운바시 주급대로만 계속 수업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음악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아니, 원래 음악이라는 게 공식 있잖아. 원래 뭔가 배우려면 암기를 해야 돼. 기본 수칙이나 어떤 코드 같은 거 암기하고 나서, 입력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맞춰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전이 하나도 없는 거는 본인이 이걸 외우지 않았다는 거네. 뭘 시키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당연히 진전이 하나도 없죠. 외워야 될 거 안 외우고 그냥 넘어가니까. 건너뛰어보니까 당연히 진전이 하나도 없지. 아니, 외우라고 시켰잖아. 외우고 시키고, 머릿속에 딱 입력시키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거 외워나가야 되는데, 1단계를 못 넘어가는데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암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님이 암기를 안 한 거네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마 기타 해보면 아시겠죠. 기타 보면 기타 배우기 전까지는 원래 코드 외우기 이런 거 못잖아. 모르잖아요. 그러면 왜 그 락밴드 막 나오는 것처럼 나도 기타 잡으면 막 이렇게 막 차차차차차 쳐보고 막 쳐볼 수 있을까 환상 가지잖아. 근데 현실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이게. 그거는 본인이 박자를 못 맞추는 걸 타고난 거예요. 본인이 박치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본인 음악에 재밌는 게 없는 게 맞아요. 음악 악기 배우는 게 엄청난 끈기가 있어야 돼. 엄청난 끈기가.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음대 같은 데 가보면 예고 같은 데 음대 같은 데 가보면 악기 하나 가지고 거의 반년 반평생 동안 그 악기 하나만 다루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몇십 년 다뤄도 자기는 악기를 모르겠다. 아직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 피아노만 하더라도 20년, 30년 하는 사람도 많잖아. 우리 악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잠깐 뭔가 간부기식으로 하면 안 돼. 예, 님이 보니까 약간 기타라는 악기를 뭔가 좀 제대로 안 알아보고 하신 것 같아. 당연히 암기도 해야죠. 외워야죠. 그리고 빨리 배우려고 하면 안 돼. 천천히 배워야 돼, 천천히. 자, 수강생 들어는 배운 거 하나도 없고, 님이 배운 걸 제대로 안 따라했으니까 배운 게 없겠죠. 자, 오소납부도 배우고 싶고 핑거 스타일도 배워야 하는데, 아니 암기한 것도 외우려는데 무슨 오소납부 핑거 스타일이야. 봐봐, 기본 단계도 마스터 못했는데 오소납부 핑거 스타일이 웬 말입니까 이게. 수동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분 원래 이래요. 이분은 약간 생각이 끼고 봐야 돼요, 사연이. 아무리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 그렇게 음악 강사하신 분들 웬만해서는 아마추어 이상급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 뭐 고등학교 예고에다가 음대에다가 뭐 콩쿨이나 아니면 기본 버스킹까지 했으면 10년 했을 거 아니야. 강사도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이 배운 방식 주법대로 아니었는데 오선압법 핑거스타일이 웬 말입니까? 그냥 본인이 음악 소질이 없는 거야 그냥. 어? 이건데 이건 있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음악학원뿐만 아니라 미술학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미술학원 가도 있잖아요. 미술학원 가도 있잖아요. 한 두세 달 동안은요 선긋기만 시킵니다. 예, 선긋기만 시켜요. 선만 계속 그어요. 아, 나 속고소미 안 주시면 돼. 그래가지고 세 달 동안 뭐냐면 우유값 끓이고 원형 원뿔 그리고 원통 그리고 그것만 그립니다. 예? 여러분 그 학원 가보시면 왜 아줌마들 왜 취미반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 속고상 처음부터 못 그리게 해요. 아예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어. 선 긋긴 하고 왜냐하면 이게 연필 이거 감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연필. 그러니까 선 긋기를 하는 이유는 선을 이렇게 일정하게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힘을 주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게 선 끊는 이유가 명암이나 밀도를 넣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강도를 꾸준하게 이렇게 스냅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냅으로. 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덩어리감, 질감 표현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초가 돼야 감각을 알아야. 어? 내가 봐도 선긋기도 못 넘어가 저 사람은. 선긋기도 내가 선긋기 단계에서 못 넘어갈 것 같아. 미술학원 가면 선긋기 단계에서 못 넘어갈 것 같아. 6개월째. 네. 아그리파 강면 아브리카도 못 넘어갈 것 같아. 시정음악학원.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아니 님이 두 군데를 다녔잖아. 유명한 두 군데를 다녔는데 속어도 못 봤으면 그 본인이 음악에 소질이 없는 거예요. 많이 소질이 없는 거야. 예. 예술대 기타 전공이면 서울예대겠네요. 서울예대 기타 전공이 유명하잖아. 어. 제가 음악 계통으로 갈 수 있는 중에 다 클래스 아닙니까? 그런데도 님을 못 가르쳤다. 그러면 그분이 문제가 있다면 웬만한 사람이 달려들어도 님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네. 이분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이면 예대면 서울 예대, 아, 추계 예대 있네, 추계 예대. 추계 예대 아니면 서울 예대겠네. 둘 중에 하나겠네요. 서울 예대 기타 전공이면 예대에서 예고에서 날고 기는 사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 동아예대도 있고 동아방송예대. 예,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음악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하는 사람 다 들어오잖아. 실력이 없을 수가 없거든. 근데 거기서도 이불을 낳았을 정도면 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르치는 실력이 형편없다기보다는 본인이 가르침을 받는 실력이 형편없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도대체 본인하고 맞는 사람 누굽니까? 강사정이 저하고 안 맞는데요. 음. 동아방송대면 정말 유명한 데야. 정말 실력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예. 그 보면 이제 예술계통의 탑 클래스 몇 군데 있죠. 서울예대, 동아방송. 음악적 유명한데 경희대학교 포스트 모던학과 음악 그게 하고 저 호서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여기가 4대장이잖아. 4대 천왕 아닙니까? 음악 쪽에. 실용음악 4대 천왕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분 거기 나오신 분들이 포기할 정도면 이분이 어느 정도라는 거 도대체. 아니 강사가 부적합법으로 캐치 못한다고요? 아 나는 근데 이해 못하겠는데. 예. 왜 본인을 거쳐간 사람은 왜 본인한테 문제가 없고 왜 상대방한테 항상 문제가 있을까요? 어? 왜 본인한테 문제가 있을까? 왜 본인을 거쳐간 사람은 문제 있고 왜 본인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어?
난 저분만을 무조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느낌.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자기 생각 잘하거든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죽하면 사연자분에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이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 전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 사연 처음 아닙니다. 한 12번 했어요. 12번 했는데 약간 본인한테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은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 항상 본인을 거쳐간 사람 다 문제가 있대요. 근데 보면 내가 봤을 때 본인한테 가장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예,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나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여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거라서. 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어떻게 배우는 수강생을 자릅니까? 돈 주고 하는 사람을 자릅니까? 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돈 주고 수강 받는 사람을 자른다고 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학원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고, 원생이 아무리 못 나도 수입원 아닙니까? 야, 난 이 생각이 드네. 얼마나 진상같이 울었으면. 자, 여기 보면 이 말이 제일 어이없어요. 완전 싸운 느낌 아니, 이것저것 따지는 식으로 고문하니 같다고요. 아니, 이것저것 따지는 게 어떻게 고문한 겁니까? 고문하다 말을 이해 못합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식이 싸우는 거죠. 아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식으로 고문하니 같대. 아니죠. 이것저것 따지는 식이면 누가 봐도 싸운 느낌이죠. 조금 만들었지. 말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말투는 구분한 게 아니죠. 이분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따질 때 한번 생각해봐. 뭔가 열받아서 따질 때 과연 그게 싸운 느낌이 아닐까? 봐봐, 여기 빡쳤다 나와 있습니다. 예, 빡쳤다고. 대판 다 떴다고 나와 있어. 근데 고분하게 갔대요. 이 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싸운 거 맞잖아요. 싸울 듯이 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안고 가면 안 되겠다. 빨리 보내버리자.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돈 주고 보낸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빨리 보내는 게 낫다.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보냅시다. 이가 보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괜히 저 사람 안고 있다가 강사도 스트레스 받고 학원 운영 안 된다. 다른 원생들한테 피해 입힌다 싶어가지고 빨리 보낸 것 같아요. 적반하장이라고요. 적반하장이 아니라 정당방위 같은데요. 네, 적반하장이 아닌 것 같은데 정당방위인 것 같은데 정당방위. 야, 아니 1년 동안 배웠는데 주법없이 다 잊어버렸다고. 그냥 본인 솔직히 얘기, 본인 음악에 재능이 없어요. 기타에 재능이 없어. 적어도 기타에 객관적으로 재능이 없어요. 님 기타 잡으면 안 된 사람이야. 네. 1년 동안 그렇게 돈을 쓰고 유명한 강사분한테 교육을 들었음에도 뭐 나아진 게 없다. 재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배운 식밖에 못하죠.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야. 본인이 문제가 있어. 자, 원래 시종음악원이나 음악원에 하는 동장사라서 학생들 진로를 안 해요. 진도 다 나가죠. 진도대로 합니다. 진도대로. 진도가 왜 없습니까? 시종음악이 뭔데? 음악을 현실 사회에서도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시종음악 아니야? 물론 학원이 먹고 살려고 돈 받고 하는 건 맞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전문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진도를 빼야죠. 진도를 안 나가는 게 이미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안 나가는 거겠죠. 네.
전적으로 강사 상담사 저희 잘못이죠. 누구 잘못인가요? 님이 잘못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절대적으로 커요. 자, 세 번째. 상담사하고 대판 다퉜는데 이미 적대 관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관계 형성은 적대 인연 되는 힘든가요? 그냥 가지 마세요. 가지 마. 근처도 가지 마. 가다가 님 신고당합니다. 경찰한테 잡혀가요. 가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상담사들 명함 조차 못 받았는데 상담사 중에서 저를 만만하게 본 거야. 아니, 명함 못 받았다 만만하게 본 게 아니라 혹시나 개인적으로 뭐 연락하거나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 안 받는 거잖아. 개인 번호 이렇게 주고받았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명함 왜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잠깐, 딸기님. 명함 왜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하려고? 아니,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잖아요. 어? 어? 무슨 예의입니까? 어? 수업 들을 땐 수업 들을 때만 하면 되잖아. 카톡으로 하면 된다, 카톡으로 간단한 거 주고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분한테 명함을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 저분한테 혹시라도 그분의 연락처가 적힌 그 전화번호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했을 거 아니야. 전화 바로 끊었을까? 계속 전화 받을 때가 전화 걸었겠죠. 예. 걔도 시달렸겠죠. 예. 그리고 거의 견면한 개 털렸다고요? 왜 털렸습니까? 아니, 수강생이 털린 적이 있나? 수강생이 털릴 수가 있나요? 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까?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아니, 왜 일반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을? 일반 사람들이 하면 절대 안 하는 행동을 왜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일반 수강생들을 경비원들이 내쫓습니까? 경비원분들도 누가 소란을 피우니까 내쫓긴 거 아니에요? 밑에서 왜 얼쩡거리냐고 여자 있는 거에 신고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요. 수업 끝났으면 내려가면 되잖아. 우리 관광선이 니님 바꾸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관광선이 선물 하나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거기 왜 있냐고! 수업 떴으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왜 있었어요? 왜 있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장소에 왜 있었냐고. 집에 가면 되잖아, 수업 끝났으면! 그럼 오해 살리를 안 하면 되잖아, 오해 살리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음악에 재능이 없어. 그냥 하지 마. 그냥 그 근처가 얼씬도 하지 마세요, 얼씬도. 근데 그냥 단순히 건물 안에 있었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상한 짓 했으니까 뭐라 했겠지, 쳐다봤으니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경비원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에 혹시라도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는 게 역할입니다. 그분들. 그 시설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누가 저기 남자 한 명 있는데 저기서 자꾸 히크히크 쳐다본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상한 행동한다. 좀 밖으로 좀 보내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자. 제가 부탁이야. 자, 님 그냥 사람 많은데 가지 마요. 딸기님. 딸기님 왜?
아니, 딸기님 왜 본인 문제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본인이 왜 피해 당했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 더 보내셔도 돼요. 하나 더 보내셔도 돼. 예. 아카타나님, 하나 더 보내셔도 돼요. 아니, 님이 있잖아. 님 원인 분석을 해야 돼. 왜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했는 게 아니라 님이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든가. 왜 본인은 항상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본인이 한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했으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당하지 않는 건데 왜 본인이 당하는 거야? 안 하면 된다니까요. 아, 내가 그런 행동하면 오해받겠네. 안 하면 돼. 아, 내가 음악해도 틀려요. 아, 나는 음악 쪽으로 재능이 없구나. 음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어느 정도 감각을 요구하는 거구나. 다음부터는 그냥 이런 거 좀 신경 안 써야겠다. 이러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예, 그냥 음악 배우지 마세요. 예, 돈 주고 배우지 마시고, 예, 그냥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쪽 기억 잊으시고, 그리고,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사세요. 정상적으로. 어. 일단 본인은 음악에 재능이 없어. 그리고 본인이 뭔가 좀 문제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 겪은 거예요. 어. 그래서 원래 하던 거나 하세요. 하던 거나. 이상한 거 괜히 기웃거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